편하게 말해요. 마이금이 말하기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동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에서 인사 채용 그리고 면접 담당으로 일하고 계시는 현직에 계신 분들과 미리 깊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오늘 생생한 이야기 꼭 들려드릴게요. 회사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미리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꼭 면접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접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반대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은 유리해요, 좋아요 하는 것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취업과 이직을 앞둔 분들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면접은 면접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면접의 시작은요, 문을 열고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택시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그 기업의 관계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소하게 하는 언행 하나하나가 이미 다 모니터링 되고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들보다 먼저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인사 담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사를 하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죠. 그런 분들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대화 나누시겠죠? 면접장이 어디예요? 여쭤볼 수도 있고요. 지금 몇 번 면접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볼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면접 보러 오셨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나누는 말부터 이미 면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여러 명의 지원자를 두고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일정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부터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면접 점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보탤 수 있죠. 모든 게 다 동점이에요. 동점자 중에 한 명은 선발하고 한 명은 선발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지원자를 아까 제가 만났는데요. 그 지원자 정말 사력 있고 주의 집중이 좋더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마디로 당락이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면접 장소에서 만나는 현업 담당자들, 그분들과의 대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태도,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기본 중에 기본, 면접 시간 지키기.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그럼 면접을 보러 가는데 지원자가 늦는단 말이야?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날따라 교통 상황이 안 좋았다든지 그날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1시간 전에 도착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현재 면접과 인사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신 얘기입니다. 늦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허둥지둥되고 마음이 급해지고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런 모습부터 노출될 것인지 미리 와서 차분히 앉아서 자기 순서를 준비하는 침착한 태도를 보여줄 것인지 이 도착 시간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이 회사는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전날 같은 시간에 미리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교통 상황도 점검할 수 있고요. 물론 요새 다 앱이 있어서 앱에서 다 말해줘요. 도착 시간 하지만 앱을 믿고 가는 것과 내가 전날 미리 가보는 건 다릅니다. 미리 전날 가다 보면 편의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급하게 가다가 스타킹에 구멍이 났다든지 밴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든지 편의점 어디 있지? 찾는 것보다 그 회사 오른쪽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지 알고 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세요. 여유가 된다면 하루 전에 똑같은 시간에 미리 한번 가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면접장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면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면접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면접장에서 확실하게 나 자신을 100%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준비가 가능한 유일한 답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면접장에서 자기소개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건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지원자를 보면서 면접관들은 여러 가지를 체크하거든요. 첫 번째, 자기소개를 정말 자기가 썼나? 자기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원자가 하는 말의 내용이 일치하나?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말과 글이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 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도 면접관의 경험이 있지만 면접관들이 안 할 것 같은 질문인데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의외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시작할까? 여기서 우리는 잠깐 배혜진님의 아이디어를 빌려올까요? 배혜진님은 방송 3사에서 기상캐스터 모두 합격한 아마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기상캐스터 출신의 방송인이죠. 마이금이에 출연했을 때 그런 노하우를 공유해 준 적이 있어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네, 저는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네 하고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큐 사인을 주라고요. 네 하고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은요. 네 하고 상대방의 시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큐 저는 이렇게 내 시간으로 시작하면 그 1, 2초의 차이가 마음의 여유를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요구했을 때 네 시작을 하면 나는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하고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큐 저는 이건 내가 준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 큐 사인을 내가 주는 거, 요 꿀팁 여러분에게 꼭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준비 가능한 답변, 지원 동기입니다.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지원 동기도 역시 자기소개서나 입사 지원서에 쓰지 않아? 그걸 굳이? 네, 이런 것들을 현재 인사 채용을 담당하는 분에 의하면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똑같은 이유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가? 의외로요, 첫 번째 접하게 되는 서류인 자기소개서나 입사 지원서에 입사 동기를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지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실 A 회사, B 회사 이렇게 나가다가 A부터 G까지 아니 100번, 200번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어떻게 일일이 정성껏 다 쓰겠어요. 복붙도 하게 되죠. 그런데 회사의 담당자들은 그 복붙 정확히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복붙을 하셨더라도 한번 걸러내시고 다시 정리하시는 그 정성을 들이셔야 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입사 동기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입사 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회사만의 비전과 가치 그것을 나랑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잊지 말고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것 같지만 앞으로 입사해서 맡게 될 직무에 관한 것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신 인사 담당자가 있었어요. 면접을 볼 때 아주 사소하게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직무 분야의 질문을 던졌을 때 의외로 허둥대면서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해서 입 밖으로 낸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맡게 될 직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직무 분야의 구체적인 차이점, 공통점, 그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같은 AI 같은 답변을 하는 지원자는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의외로 이런 지원자들이 합격하는 가능성도 꽤 높다고 합니다. 의외죠? 나만의 개성이 없는데? 아니요. 정해진 대로 교과서처럼 마치 AI에게 물어본 것처럼 답을 잘하는 면접자는 적어도 실수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점수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지원자는 오래 일하지 못하더래요. 이직을 하거나 그 회사를 빨리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경험치로 미루어 볼 때 그런 답변을 하는 지원자는 굳이 뽑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역시 다시 한번 기본, 나 자신에 대해서 설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교과서가 아니라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시죠? 그럼요. 여러분 아시는 그게 정답이에요. 자신의 단점도 솔직하게 말하되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I P의 성향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P인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창의성이나 이런 걸 발휘할 때 즉흥적인 측면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큰 조직에서 즉흥성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이럴 때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MBTI P 성향이어서 즉흥성이 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즉흥성으로 도움을 받은 적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단체와 조직과 일을 하다 보니 이 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계획을 세우면서 일하는 방향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사회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하는 지원자가 좋을까?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면접은 내가 준비한 대로만 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답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의외로 그럴 때 면접관에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확인을 하면요. 아주 신중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하고 오히려 면접관에게 되묻는 것이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면접을 담당하셨던 분이 자신에게 되묻는 지원자에게 가점을 줬다는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지 하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네 하면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거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거나 이건 되물어 봐야겠다. 다시 여쭤봐야겠다. 방법을 생각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라는 판단이 들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선배님들에게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아주 좋다는 것이죠. 면접을 본 경험이 있다면 다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감은 준비와 준비,
연습과 연습, 훈련과 훈련입니다. 아나운서 후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후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했대요. 아니, 등산을 하는 게 뭐? 그 등산을 누가 했냐면 일반 대기업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랑 등산을 했대요. 등산하면서 힘들잖아요. 그 힘든 순간에 선배가 연습을 계속 시켜준 거예요. 압박 질문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힘든 순간에만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 선배와 매주 등산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매주 선배와 면접 연습을 하면서 등산을 했던 그 아나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해 그 방송사에서 뽑힌 유일한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주변에 그런 선배가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이든 선후배든 누구와도 러닝을 하면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걸으면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면접 준비 파트너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그런 힘든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줄 파트너가 없으면 혼자 녹음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러닝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산책을 하면서 매일매일 걸으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힘든 순간에 내가 어떻게 답하는지 녹음해서 혼자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신감은 연습 또 연습, 준비 또 준비, 훈련 또 훈련, 이것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과 더불어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이 컨택트.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의외로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인생의 선배들 눈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이 컨택을 잘 못하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아무리 AI 시대라 할지라도 면대면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추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우리는 눈을 맞출 일이 많아요. 저는 그런데 어른과 눈 맞추고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연습을 하십시오. 주변의 어른과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정 안 되면 면접관처럼 생긴 분 사진을 한번 출력해서 스마트폰 앞에 붙여놓고 그분이랑 계속 눈을 맞추면서 연습이라도 하세요. 눈 맞추는 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눈 맞추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지원자 호감이 갑니다. 여러분이 그 지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말씀드리는 거에는 이렇게 아이 컨택트를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습관을 찾게 돼요. 아, 내가 계속 얘기할 때 머리를 만지는구나. 내가 생각이 안 나면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거든요. 이런 습관을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서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걷어내고 덜어내기 위해서는 꼭 한번, 아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1분씩이라도 한번 촬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생각만 해도 긴장되고 떨리고 두려우시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덜 떨리게, 얼마나 덜 긴장되게 보일까 하고 우리가 사전에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하게 제 주변의 면접관에게도 이런 말을 들었고요. 면접에서 성공한 지원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지원자가 면접장에서 만나는 면접관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앉아 계시는 어른이 아니라 그 순간 나에게 아주 관심이 많고 나를 이 회사에 합격시켜주기 위해 거기에 앉아 있는 어른이다. 이해하셨죠? 180도 바꾸어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별걸 다 물어보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이 회사에 합격시켜줄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달라지겠죠?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 태도도
답변의 내용도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면접관은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아주 많은 좋은 어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 면접 담당자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저를 떨어뜨리시면 이 회사 손해일 텐데요. 이 정도의 자신감,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는 정말 돋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연습하셔서 자신감을 꼭 장착하셔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준비,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 이런 요소로 나 자신을 잘 만들어서 우리 맑음이님 여러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하시는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맑음이 말하기 수업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